우리는 만나면 안 될 사이인 걸 알지만 제 핸들은 이미 그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오늘도 울려오는 그녀의 호출 소리. 저는 묘한 끌림에 또다시 거절하지 못하고 그녀를 향합니다. 그녀는 제 직장 상사의 사모님이세요. 안녕하세요. 시니어 화이팅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한밤중 도로 위에서 시작된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그에게 걸려온 한 통의 호출, 그리고 그 호출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도대체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끝까지 들어보시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하고도 따뜻한지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형광등이 꺼지는 소리와 함께 사무실이 어둑해졌어요. 복도 끝에선 청소도구가 부딪히는 소리가 희미하게 울렸죠. 도윤은 마지막으로 컴퓨터 전원을 끄고 가방을 들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벌써 9시가 넘었어요. 동료들은 진작에 퇴근했고 복도엔 사람 그림자조차 없었죠. 그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잠시 눈을 감았다가 뜨며 숨을 고르듯 한숨을 내쉬었어요. 오늘도 긴 하루가 끝났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밤 공기가 훅 들어왔어요. 도윤은 주머니 속 휴대폰을 꺼내 대리운전 앱을 켰죠. 화면엔 수십 개의 호출 알림이 떠 있었어요. 오늘도 몇 건이나 돌 수 있을까요? 그의 손가락이 잠시 머뭇거렸지만 결국 수락을 눌렀습니다. 어머니는 연세가 많으셨어요. 요즘 들어 병원에 가시는 일이 잦았습니다. 검사비며 약값이며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갔죠. 도윤의 월급만으론 빠듯했어요. 그래서 시작한 게 대리운전이었죠. 낮엔 회사 직원, 밤엔 운전기사. 몸은 피곤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며 그는 어깨를 움츠렸어요. 도시의 공기가 축축하게 식어 있었고 버스가 멈출 때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앱 화면에 뜬 목적지는 강남이었어요. 도윤은 지하철을 타고 두 정거장을 갔습니다. 지하철 창밖으로 스치는 불빛들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수많은 사람 속에 섞여 있지만 묘하게 혼자인 느낌이었죠. 역에서 나와 다시 10분쯤 걸었습니다. 바람은 차가웠고 네온사인 아래로 스치는 사람들 틈에서 도윤의 발걸음만 유난히 느리게 느껴졌죠. 손님은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술 냄새가 조금 났지만 예의는 바른 분이었어요. 차 안에 앉자마자 뒷좌석에서 조용히 숨소리를 고르더니 곧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그의 코 고는 소리가 라디오 음악에 섞여 한 박자 늦게 흘러나왔죠. 도윤은 천천히 시동을 걸고 내비게이션을 켰어요. 목적지까지는 40분쯤 걸릴 것 같았습니다. 라디오를 작게 틀자 오래된 발라드가 흘러나왔어요. 가수 이름조차 기억나지 않는 낡은 노래였죠. 그는 순간 피식 웃었어요. 이 노래 참 오래됐네요. 운전석에 혼잣말이 흩어졌습니다. 차창 밖으론 붉은 신호등이 번지고 비슷한 속도로 달리는 차량들의 전조등이 줄지어 흔들렸어요. 가끔 빗방울이 유리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도시의 밤 공기는 언제나 그랬듯 쓸쓸했어요. 도윤은 라디오 DJ의 낮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죠.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말이 묘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는 잠시 핸들 위에 손을 얹은 채 창밖 불빛이 흔들리는 걸 바라봤어요. 그 불빛들이 마치 하루의 잔상처럼 느껴졌습니다. 낮에는 책상 앞에 앉아 보고서를 쓰고 밤에는 남의 차 운전대를 잡았어요. 이게 도윤의 하루였습니다. 가끔은 이런 생각이 스쳤죠.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 그러나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생각한다고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늘을 버티는 것, 그것만이 현실이었습니다. 손님을 내려드리고 다시 호출을 기다렸어요.
근처 편의점에서 커피를 한 잔 샀습니다. 벤치에 앉아 한 모금 마셨죠. 이미 식어버린 커피였습니다. 컵 안에 남은 김이 희미하게 흩어지고 멀리서 도로를 달리는 차 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도윤은 컵을 두 손으로 감싸며 잠시 눈을 감았어요. 따뜻하지도 않은 온기가 이상하게 위로처럼 느껴졌죠.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새 호출이었습니다. 이번엔 가까운 곳이었어요.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도윤은 커피컵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천천히 일어섰어요. 골목 불빛 아래 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입김이 하얗게 번졌죠.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니 별은 없었지만 오늘 밤은 왠지 낯설게 깊어 보였어요. 차량이 모여있는 거리 끝, 그가 향하는 곳엔 누군가의 호출이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그날 밤 도윤은 아직 몰랐어요. 지금 향하고 있는 그 목적지가 그의 삶을 조용히 뒤집을 첫 번째 갈림길이 될 거라는 걸요. 골목길을 지나며 도윤은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걸었어요. 가로등 불빛이 바닥을 따라 번졌고 멀리서 차 지나가는 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목적지는 조용한 주택가 근처 작은 술집이었어요. 간판 불빛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깜빡였죠. 도윤은 건물 앞에 서서 잠시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손님이 곧 나올 거예요.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셨어요.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여성 한 분이 나왔어요. 검은색 코트에 목도리를 두른 모습이었죠. 도윤은 습관처럼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리 부르신 분이세요? 네, 맞아요. 그녀가 가볍게 대답하며 다가왔어요. 차 키를 건네는 순간 은은한 향수 냄새가 스쳤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차가운 느낌이었어요. 도윤은 키를 받아들고 차 쪽으로 걸어갔죠. 손님은 뒷좌석으로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고 백미러를 조정하려던 순간이었어요. 거울 속 얼굴을 본 도윤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시선이 거기에 고정된 채 가슴이 미세하게 뛰었죠. 낯선 얼굴인데 이상하게 익숙했어요. 어디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건너뛰는 것 같았어요. 그 얼굴, 분명히 어디선가 본 얼굴이었죠. 기억이 떠오른 건 몇 초 뒤였습니다. 작년 송년회 자리였죠. 박 부장님이 가족을 데려왔을 때 그 옆에 서 있던 여인. 그때의 미소가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지금 내 뒤에 앉은 이 사람이 바로 박 부장의 아내였습니다. 도윤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른 척 해야 할까요? 아니면 인사를 해야 할까요? 가슴이 서서히 조여들었고 손끝이 얼어붙은 듯 굳었습니다. 민주도 백미러 너머로 도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놀란 표정이 스쳤지만 곧 차분하게 가라앉았어요.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남편 회사 다니시는 분 아니세요? 도윤은 잠시 망설였어요. 대답해야 할까요? 하지만 이미 들킨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습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어요. 차 안 공기가 묘하게 무거워졌습니다. 도윤은 라디오를 켜려다 손을 멈췄어요. 대신 창문을 살짝 내렸습니다. 안쪽의 정적과 바깥의 공기 소리가 맞부딪히며 묘한 온도차를 만들었죠. 엔진 진동과 도로 위 바퀴 소리만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민주는 아무 말이 없었어요. 도윤은 괜히 목을 한번 가다듬고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줬습니다. 손바닥이 조금 젖었어요. 백미러로 힐끔 뒤를 봤지만 그녀는 시선을 창밖에 두고 있었습니다. 신호등에 걸려 차가 멈췄어요. 도윤은 잠시 숨을 고르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왜 하필 오늘 이 시간에 이 사람을 태우게 된 걸까요?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불빛이 차창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편의점 간판, 횡단보도 위 사람들의 그림자, 그리고 달려가는 차들의 전조등. 평소라면 아무렇지 않게 흘러가던 풍경이 오늘따라 이상하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민주가 작게 한숨을 쉬었어요. 아주 짧은 소리였지만 도윤의 귀에는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앞만 보며 운전을 이어갔습니다. 신호가 바뀌고 차는 다시 천천히 움직였어요. 목적지까지는 아직 조금 남아 있었죠. 차 안은 조용했고 두 사람 사이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그녀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그 한마디가 이 조용한 밤의 흐름을 바꾸려 하고 있었죠. 신호가 바뀌고 차가 천천히 움직였어요. 민주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어요. 회사에서 저 만난 건 비밀로 해주세요. 도윤은 백미러로 그녀를 봤어요. 민주는 창밖을 보고 있었지만 말끝이 조금 떨렸습니다. 남편이 알면 좋을 게 없잖아요. 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사에서 이 일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월급쟁이가 밤에 대리운전을 한다는 게 왠지 창피하게 느껴졌던 거죠.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회사에선 이 일 비밀로 하고 있어요. 도윤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민주가 작게 한숨을 쉬었어요. 안도하는 것 같았죠. 그렇군요. 다행이네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라디오는 꺼둔 채 차창 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흘러갔습니다. 엔진의 진동만이 조용히 울렸죠. 민주가 다시 말을 꺼냈어요. 이번엔 목소리가 조금 더 편안했습니다. 남편은 늘 밤 늦게 들어와요. 10시나 11시 무렵쯤이죠. 그 시간쯤엔 그냥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녀는 작게 웃었지만 그 웃음에는 쓸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혼자 있는 밤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요즘은 일부러 수락속을 잡아요. 누군가랑 같이 있으면 적어도 시계 보진 않게 되니까요. 도윤은 뭐라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저 운전에 집중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혼자 있는 게 더 힘들 때가 있으니까요. 도윤이 짧게 대답하자 민주는 무심코 그를 바라봤어요. 셔츠 소매 사이로 보이는 단단한 팔뚝, 낮게 울리는 목소리. 그 소리에 가슴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녀는 이내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지만 얼굴이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도윤은 백미러로 그녀를 봤어요. 민주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불빛들이 그녀의 얼굴을 스쳤어요. 그 표정이 묘하게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외로워 보였어요. 도윤은 시선을 다시 앞으로 돌렸습니다. 그렇죠. 그런 날 많죠. 짧게 대답했지만 그 말 속엔 묘한 공감이 담겨 있었어요. 도윤도 비슷했으니까요. 낮엔 회사에서 일하고 밤엔 남의 차를 몰았습니다. 집에 가면 어머니가 주무시고 계셨죠. 외롭지 않다면 거짓말이었어요. 집에 혼자 있으면 생각이 많아지거든요. 민주가 다시 말했어요.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됐습니다. 차가 목적지 근처에 도착했어요. 내비게이션이 안내를 마쳤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속도를 줄였어요. 조용한 주택가였습니다.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거리를 밝히고 있었죠. 여기서 내려주시면 돼요. 민주가 말했어요. 도윤은 차를 세우고 시동을 껐습니다. 뒷좌석에서 가방 소리가 들렸어요. 민주가 내리려는 것 같았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민주가 밖으로 나왔어요. 도윤도 내려서 차 키를 건네려 했습니다. 그때 민주가 말했어요. 혹시 명함 있으세요? 도윤은 잠시 멈칫했어요. 명함이요? 민주가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앞으로 자주 부를 것 같아서요. 그럼 편하잖아요. 도윤은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어요.
가로등 불빛이 두 사람 사이를 비추며 그녀의 손끝이 그의 손을 스쳤습니다. 순간 도윤의 심장이 살짝 흔들렸어요. 민주가 받아들었습니다. 명함 위에 쓰인 이름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윤 씨, 그녀가 이름을 불렀어요. 그 소리가 묘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저는 민주예요. 서민주.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주가 작게 웃었습니다. 다음에 또 연락할게요. 고마워요. 그녀는 천천히 돌아섰어요. 골목 안쪽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가로등 아래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도윤은 차량을 인계한 뒤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골목을 벗어나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어요.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이어폰을 귀에 꽂자 라디오 앱에서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죠. 버스 창가에 비친 도시의 불빛이 천천히 멀어졌습니다. 오늘 밤이 무언가의 시작처럼 느껴졌어요. 그날 이후로 그녀의 연락이 잦아졌어요. 하루 건너 한 번, 때로는 이틀 연속일 때도 있었죠. 이제는 호출앱이 아니라 개인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화면에 서민주라는 이름이 뜨면 이상하게 가슴이 먼저 두근거렸어요. 그녀는 단순한 손님이었지만 도윤은 자신도 모르게 그 이름에 반응하고 있었죠. 며칠 뒤였습니다. 민주에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도 장소는 지난번과 같은 술집 앞이었죠. 오늘도 술을 마셨겠지. 도윤은 그렇게 생각하며 지하철을 탔습니다. 건물 앞에 도착하자 민주가 나왔어요. 검은색 코트, 긴 머리카락, 가로등 불빛 아래 그녀의 실루엣이 또렷했죠. 도윤은 차 문을 열고 기다렸습니다. 또 뵙네요. 민주가 웃으며 말했어요. 도윤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가 뒷좌석에 올라타자 가죽 시트가 살짝 눌렸고 향수 냄새가 공기 사이로 천천히 번졌습니다. 도윤은 그 향기에 맞춰 짧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오늘은 이상하게 그 향이 더 또렷하게 느껴졌죠. 오늘도 약속이셨어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민주는 살짝 미소 지었어요. 네, 뭐 그런 셈이죠.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도윤은 시동을 걸고 천천히 출발했어요. 내비게이션이 경로를 안내했죠. 오늘 목적지도 지난번과 같았습니다. 도로에 진입하던 순간 앞차가 갑자기 급정거했습니다. 브레이크를 밟는 소리가 크게 울렸어요. 도윤의 몸이 앞으로 쏠리며 핸들을 움켜쥐었습니다. 뒷좌석에서 짧은 비명이 들렸습니다. 아! 민주의 몸이 앞으로 기울며 순간 그녀의 손이 도윤의 어깨를 짚었습니다. 부드러운 감촉이 옷 너머로 전해졌어요. 차가 멈추고 두 사람 사이에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윤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고 차 안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어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놀랐네요. 민주가 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과 함께 은은한 향수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도윤은 잠시 숨을 고르며 그 냄새 속에서 이상한 걸 느꼈죠. 가까운 거리였는데 술 냄새가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향수 냄새만 남았어요. 그녀는 술을 마시지 않았던 겁니다. 도윤의 시선이 백미러에 머물렀습니다. 민주는 창밖을 보며 고개를 살짝 기울이고 있었어요. 그 표정에 어딘가 여유가 느껴졌습니다. 도윤은 마음속으로 느꼈어요. 오늘 그녀는 집에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보기 위해 부른 거였습니다. 도윤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차는 다시 움직였어요. 도로 위 가로등 불빛이 차창을 따라 미끄러졌습니다. 민주는 잠시 말을 아끼다 조용히 창가에 시선을 두었어요. 그녀의 옆 얼굴이 불빛에 잠시 드러났다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도윤의 숨이 짧게 멎었죠. 도윤은 괜히 창문을 살짝 내렸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지만
차 안의 공기는 오히려 더 뜨거워졌습니다. 창문 사이로 스치는 바람 소리조차 숨소리처럼 느껴졌어요. 목적지는 그녀의 집이었어요. 골목 끝 가로등 불빛 아래 그늘진 정적이 고요히 퍼져 있었습니다. 차가 멈추자 민주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오늘도 감사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어딘가 여운이 남았어요. 도윤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죠. 민주가 문을 열며 살짝 웃었습니다. 그녀가 내리는 순간 향수 냄새가 다시 번졌습니다. 그 향이 차 안에 오래 머물렀어요. 또 연락드릴게요. 그녀가 문을 열며 내렸습니다. 도윤도 차에서 내려 키를 건넸어요. 민주의 손끝이 그의 손을 스쳤습니다. 그 짧은 접촉이 묘하게 오래 남았죠. 고마워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숙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골목 안쪽으로 걸어가는 그녀의 뒷모습이 가로등 아래 길게 늘어졌어요. 도윤은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남은 온기가 식지 않았어요. 차량을 인계한 뒤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길, 가슴이 이유 없이 두근거렸죠. 도윤은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두렵기보다 묘하게 설레었어요. 민주의 호출은 이제 익숙해졌어요. 도윤은 놀라지 않았지만 화면에 그녀의 이름이 뜰 때마다 가슴이 미묘하게 뛰었습니다. 비슷한 시간, 비슷한 거리. 그런데도 이상하게 마음은 늘 새로웠어요. 그날도 도윤은 민주를 태우고 출발했어요. 조용한 도로 위에서 민주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도윤 씨, 커피 좋아하세요? 네, 좋아합니다. 그럼 잠깐 세워주세요. 편의점에 들를게요. 잠시 뒤 그녀가 따뜻한 캔커피 2개를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는 도윤 씨 거예요. 도윤은 받으며 웃었어요. 감사합니다. 차 안엔 커피 향이 퍼졌습니다. 그 향은 이상하게 마음을 누그러뜨렸죠. 민주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요즘은 밤이 길어요. 혼자 있으면 괜히 생각이 많아져요. 도윤은 백미러로 그녀를 봤습니다. 조명 아래서 커피를 2손으로 감싼 모습이 묘하게 쓸쓸해 보였어요. 그럴 때도 있죠. 짧은 대화였지만 그 공기엔 묘한 온기가 있었습니다. 차는 다시 조용히 달렸어요. 요즘 많이 바쁘시죠? 예, 낮엔 회사, 밤엔 운전이라. 그래도 이런 밤은 괜찮네요. 민주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흘렀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도윤의 마음에 오래 남았어요. 신호에 멈춘 순간 2사람의 시선이 백미러 속에서 마주쳤습니다. 민주가 살짝 웃었어요. 도윤도 따라 웃었죠. 그 순간 차 안은 조용했지만 따뜻했습니다. 그 따뜻함이 오래 남을 것 같았어요. 목적지에 도착하자 민주가 말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민주 씨도요. 민주가 내리고 골목 안으로 걸어갔어요. 도윤은 잠시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손에 남은 캔커피의 열기가 천천히 식어가고 있었어요. 그날 밤 그 따뜻한 온기가 이상하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알 수 없었어요. 그게 감정인지 단순한 외로움인지. 도윤은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이건 아니라고요. 그녀는 상사의 아내였습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이미 선을 넘을 수 없는 관계였죠. 하지만 마음은 제멋대로였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그녀의 얼굴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회사에서도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보고서를 쓰다가 멈추고 창밖만 바라봤어요. 동료의 말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녀의 웃음과 목소리가 귓가를 맴돌았죠. 밤이 되면 더 심해졌습니다.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화면이 켜지길 기다리는 자신이 낯설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 생각을 수십 번 되뇌었지만 손끝은 늘 휴대폰 근처에 머물렀습니다.
며칠 뒤 저녁 민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도윤은 평소처럼 그녀를 태우러 갔어요. 오늘의 그녀는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창가를 바라보며 가만히 숨을 고르고 있었죠. 오늘은 피곤하신가 봐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냥 여러 가지 생각이 많네요. 민주가 짧게 대답했어요. 그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결 낮고 조금은 외로웠습니다. 차 안은 고요했습니다. 라디오도 켜지지 않았고 엔진 소리만 낮게 울렸죠. 신호에 멈췄을 때 민주의 핸드백에서 진동이 울렸습니다. 휴대폰 화면엔 여보라는 이름이 떠 있었어요. 민주는 잠시 머뭇거리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응, 이제 가는 중이야. 아니, 혼자야. 곧 들어갈게. 짧은 대화였지만 그 한마디가 차 안 공기를 바꿔놨습니다. 도윤은 백미러로 그녀를 봤어요. 창가로 돌린 얼굴에 미묘한 그늘이 스쳤습니다. 전화를 끊자 정적이 흘렀습니다. 차창을 스치는 불빛만이 두 사람을 비추었죠. 그녀는 남의 아내였습니다. 그 사실이 다시 마음을 죄어왔습니다. 도윤 씨, 네. 이상하죠. 이렇게 아무 말 안 해도 편해요. 그녀의 말이 차 안을 천천히 울렸습니다. 도윤은 짧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무슨 대답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요즘은 이런 대화가 없거든요. 민주가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남편이랑은 요즘 거의 대화를 안 해요. 그냥 말이 필요 없는 사이랄까. 그녀의 말이 도윤의 마음을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뒷좌석에서 들려오는 그 목소리가 어쩐지 너무 가까이 느껴졌어요. 도윤은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이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그쳤지만 마음은 이미 다른 방향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신호가 바뀌었어요. 도윤은 천천히 차를 움직였습니다. 라디오를 켜려다 다시 껐습니다. 창밖의 불빛이 그녀의 얼굴에 비쳤습니다. 그 순간 도윤은 눈을 피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도윤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응, 혼자야. 당신 같은 사람과 얘기하면 편해요. 그녀의 말들이 번갈아 떠올랐습니다. 아침이 밝아도 마음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거울 속 얼굴은 지쳐 있었어요. 눈밑이 어두웠습니다. 그는 세수를 하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의 무거움은 씻기지 않았어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복도에서 박 부장을 마주쳤을 때 도윤의 심장이 순간 멈춘 듯 했습니다. 수고 많네. 박 부장의 평범한 인사가 유난히 무겁게 들렸습니다. 점심시간 도윤은 혼자 커피를 마셨습니다. 커피 향이 코끝을 스쳤고 며칠 전 민주가 건네던 따뜻한 종이컵이 떠올랐습니다. 그 기억이 또다시 마음을 흔들었죠. 저녁 무렵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엔 서민주라는 이름이 떠 있었어요. 받지 말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손끝은 이미 화면 위에 닿아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도윤 씨, 오늘도 부탁드려도 될까요? 민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거절해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입이 먼저 열렸습니다. 네, 어디로 갈까요? 그 말에 민주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제 집으로 와주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이상하게 낮고 조용했어요. 도윤의 가슴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도윤은 거울을 봤습니다. 무기력한 얼굴이 비쳤어요. 감정을 다잡으려 했지만 이미 늦은 걸 알았습니다. 그는 코트를 걸치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스쳤지만 가슴속은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그녀의 집으로 향하는 길, 그 길이 잘못된 방향이라는 걸 알면서도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감정의 방향은 이미 엇나가고 있었어요. 그날 밤 도윤은 그녀의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현관 불빛이 조용히 새어나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려던 손끝이 잠시 떨렸습니다. 오셨어요. 문이 열리며 민주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은은한 조명 아래 그녀의 미소가 어쩐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들어오세요. 거실 안에는 따뜻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식탁 위에는 간단한 반찬 몇 가지와 따뜻한 음식 한 접시가 놓여 있었습니다. 민주의 자리 앞에는 와인 한 잔이, 도윤의 자리에는 물잔이 놓여 있었죠. 집밥 같으면서도 은근히 분위기를 내려는 식탁이었습니다. 앉으세요. 혼자 먹기 싫었어요. 민주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도윤은 식탁에 앉았지만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누가 보면 오해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민주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잔잔히 웃었습니다. 보는 사람 없어요. 오늘은 그냥 누군가랑 밥 먹고 싶었어요. 남편은 요즘 제가 뭘 해도 관심이 없어요. 민주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집에 늦게 들어오고 주말엔 골프만 치죠. 그녀의 말이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고 그 순간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식탁 위의 조명이 미세하게 흔들렸고 포도 향이 더 짙게 퍼졌습니다. 도윤은 잔에 담긴 물을 천천히 삼켰습니다. 민주는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유리잔이 테이블에 닿는 순간 짧은 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그 소리 하나에도 두 사람의 시선이 묶였습니다. 음식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한 입도 삼키지 못한 채 서로의 움직임을 조심스레 살피고 있었습니다. 민주의 손끝이 포크를 내려놓자 조용했던 방 안에서 심장 소리만 또렷하게 들리는 듯 했습니다. 도윤의 시선이 식탁 위에서 천천히 그녀에게로 옮겨졌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들었지만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천천히 뜨거워졌습니다. 말 한마디 없었지만 그 침묵이 더 위험했습니다. 도윤은 잠시 숨을 고르며 의자를 밀었지만 바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몸이 아닌 마음이 먼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조용했던 식탁 위로 휴대폰 진동음이 울렸습니다. 민주는 화면을 봤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끊었지만 곧 다시 울렸습니다. 죄송해요. 이상한 번호네요. 민주가 미소를 지었지만 표정이 어딘가 굳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진동이 울렸습니다. 민주는 짧은 한숨을 내쉬며 통화를 눌렀습니다. 네, 누구세요? 스피커폰을 통해 낮고 다급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부장님 밑에서 일하는 최 과장인데요. 지금 부장님이 미끄러지셔서 구급차 타고 병원 가는 중입니다. 순간 두 사람의 표정이 동시에 굳었습니다. 민주의 손끝에서 잔이 쓰러졌습니다. 붉은 와인이 식탁보 위로 번지며 달콤한 향과 함께 묘한 냄새를 냈습니다. 남편이 다쳤대요. 민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디입니까? 병원이에요. 지금 구급차로 가고 있대요. 민주가 자리에서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도윤이 급히 부축했습니다. 제가 운전하겠습니다. 차로 모셔드릴게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이 떨려 가방을 제대로 잡지 못했습니다. 도윤이 대신 들었습니다. 병원 앞에 도착했을 때 도윤은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들어가세요. 감사해요. 민주는 급히 안으로 뛰어갔습니다. 유리문이 닫히며 병원 불빛이 그녀의 뒷모습을 삼켰습니다. 그때 도윤은 낯익은 얼굴을 보았습니다. 박 부장의 부하 직원, 최 과장이 병원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잠시 마주쳤습니다. 표정 하나 없는 시선이 도윤을 관통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엔진을 켰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백미러 속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보였습니다. 이제 끝이네요.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병원 불빛이 차창에 번지며 조용히 그 얼굴을 스쳐갔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그날 밤의 불빛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병원 유리문에 비쳤던 붉은 조명이 아직도 눈에 남아 있었죠. 차창에 번지던 그 빛은 마치 죄의 흔적처럼 마음속 어딘가를 계속 찢어댔습니다. 그날 이후 도윤은 복도 끝을 지날 때마다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는 듯한 감각을 느꼈어요. 사무실 공기조차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커피 향이 희미하게 변했고 전화벨 소리마저 예민하게 들렸죠. 점심시간 구내식당은 여느 때처럼 북적였어요. 하지만 도윤의 자리 주변만 조용했습니다. 숟가락을 들던 손끝이 허공에서 멈췄죠. 바로 옆 테이블에서 들린 말 때문이었습니다. 박 부장님 다치셨대. 응, 다리 다쳤다더라. 근데 그날 부인 옆에 누가 있었다던데. 목 안으로 삼킨 밥알이 내려가지 않았어요. 손끝에 미세한 떨림이 숟가락을 덜컥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금속이 식판에 부딪히며 짧은 소리를 냈죠. 그 작은 소리가 식당 안의 모든 소음을 삼켜버린 듯 했습니다. 누군가가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최 과장이 봤대. 도윤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숨을 삼키는 소리조차 들킬까 두려웠습니다. 그의 눈앞에서 커피잔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도윤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식당을 나왔어요. 복도 형광등이 깜빡였어요. 그 불빛 아래로 누군가 걸어왔습니다. 최 과장이었죠. 걸음이 일정했지만 발소리가 묘하게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도윤은 잠시 멈춰 섰어요. 최 과장이 가까워질수록 숨이 점점 짧아졌습니다. 그가 고개를 돌려 짧게 인사하는 순간 시간 전체가 느려진 듯 했죠. 그는 아무 말 없이 지나쳤지만 눈빛 한 줄이 도윤의 가슴을 관통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회사 주차장에서 오랫동안 차 시동을 걸지 못했어요. 손끝에 남은 땀이 차가운 열쇠를 미끄럽게 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알림이 떴죠. 서민주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이상한 소문이 돈다고 하네요. 혹시 들으셨어요? 한 문장이었지만 그 문장은 칼처럼 날카로웠어요. 도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심장이 한번 크게 내려앉았어요. 문자창의 불빛이 차 안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죠. 그 불빛 속에서 자신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복도에서 박 부장을 마주쳤어요. 그는 목발을 짚은 채 느린 걸음으로 걸어오고 있었죠. 도윤 씨, 부장님 괜찮으십니까? 응, 덕분에 뭐 큰일은 아니야. 그의 미소가 천천히 번졌지만 눈동자는 웃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일이 많지? 괜찮습니다. 그래, 계속 그렇게 하게. 그가 지나가는 순간 향수 냄새가 희미하게 남았어요. 그 냄새가 병원 복도 냄새와 겹쳐져 도윤의 머릿속을 아프게 때렸죠. 도윤은 자리로 돌아와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화면은 켜져 있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손끝이 떨려 마우스를 놓쳤죠. 이제 정말 들킨 걸까? 그날 밤 그는 대리 호출을 켜지 못했습니다. 편의점 앞에서 커피를 샀지만 입에 닿지 않았어요. 커피잔 안의 물결이 바람에 흔들리듯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늘엔 별이 없었고 붉은 가로등만이 도로를 비추고 있었죠. 그 불빛이 차창에 번지며 그날 병원 앞의 조명을 다시 떠올리게 했습니다. 마치 그날의 죄가 여전히 그를 따라오는 것처럼요. 감정은 숨길수록 더 불안정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이제 손에 닿을 만큼 가까이 다가와 있었어요. 월요일 아침 사무실 공기가 묘하게 답답했어요. 히터 바람이 돌고 있었지만 공기는 미묘하게 건조했죠. 창문이 닫힌 채로 사람들의 숨결만 얇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일정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들었어요. 박 부장이었습니다. 목발은 없었고 걸음은 느렸지만 안정적이었죠. 완전히 회복된 모습이었어요. 부장님, 사무실 곳곳에서 인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박 부장은 평소처럼 웃었지만 그 미소가 왠지 낯설게 보였어요. 응, 이제 괜찮아졌어. 도윤의 손끝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는 그의 그림자가 마치 도윤의 자리까지 스며드는 것 같았죠. 그날 오후 복도에서 두 사람의 길이 마주쳤습니다. 도윤은 피하지 못했어요. 박 부장의 그림자가 바닥을 가르며 가까워졌습니다. 도윤 씨, 네, 부장님. 요즘 고생 많지? 괜찮습니다. 수고 많네. 짧은 대화였지만 그 말 사이에 무언의 기류가 흘렀습니다. 박 부장이 도윤의 어깨를 톡 두드리고 지나갔죠. 그 손끝의 압이 묘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이후로 도윤은 일을 하는 내내 그 감촉을 잊지 못했어요. 서류를 넘기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고 형광등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눈을 들면 유리칸 너머로 박 부장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직접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누군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걸.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속 얼굴은 낯설었어요. 눈밑은 검게 파였고 입술은 말라 있었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적셨지만 불안은 씻기지 않았어요. 손목에 맥이 불규칙하게 뛰었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민주에게선 아무 연락도 없었고 회사 공기는 더 무거워졌습니다. 복도 끝에서 박 부장이 지나갈 때마다 도윤은 숨을 죽였어요. 그가 말을 하지 않아도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죠. 이제 의심의 시선은 눈이 아니라 공기였습니다. 그것은 책상 위, 전화기 위, 그의 숨결 속에도 섞여 있었죠. 보이지 않는 칼날처럼 조용히 도윤의 마음을 베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기다릴 뿐이었죠. 무엇이 올지 모르는 채로요. 민주에게서 연락이 끊긴 지 일주일째였어요. 그 일주일이 한 달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도윤은 휴대폰을 켤 때마다 화면을 확인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이름은 없었죠. 문자함엔 스팸만 쌓였고 통화 기록은 며칠 전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그녀가 먼저 끄는 건지 아니면 서로 조심하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다만 확실한 건 이제 그 관계가 끝났다는 것이었죠. 도윤은 일에 몰두하려 했습니다. 업무를 더 챙기고 야근을 자청했어요. 퇴근 후엔 대리운전을 더 자주 나갔죠. 일이 많으면 마음이 덜 흔들릴 줄 알았지만 머릿속은 오히려 더 시끄러워졌습니다. 회사 안의 공기도 점점 무거워졌어요.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무심했지만 도윤은 혼자 민감해져 있었죠. 누군가 지나갈 때마다 숨을 죽였고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리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복사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최 과장이었죠. 두 사람의 눈이 잠시 마주쳤습니다. 최 과장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곧 시선을 피했어요. 그 짧은 순간이 도윤에게는 이상하게 길게 느껴졌습니다. 복사기에서 종이가 한 장씩 밀려 나올 때마다 마음이 조금씩 찢겨나가는 기분이었죠. 며칠 뒤 도윤은 눈치챘어요. 박 부장이 자신에게 업무를 맡기지 않고 있다는 걸요. 예전엔 자주 불러 지시를 내렸지만 이제는 다른 팀원들에게만 일을 주었습니다. 회의 때도 도윤은 거의 발언할 기회를 얻지 못했어요. 발표 순서가 돌아와도 짧게 듣고 넘어갔습니다. 그건 징계가 아니었어요. 질책보다 더 조용한 형벌, 무관심이었습니다. 무관심이 이렇게 서늘할 줄은 몰랐죠. 퇴근 후 도윤은 대리운전 앱을 켰어요. 요즘은 거의 매일 밤 운전을 나갔습니다. 집에 있으면 생각이 너무 많아졌고
생각이 많아지면 그녀의 이름이 떠올랐어요. 밤거리엔 차들이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도윤은 라디오를 켰죠. 익숙한 멜로디가 흘러나왔어요. 전에 민주와 함께 들었던 노래였습니다. 그는 곧바로 라디오를 껐어요. 하지만 음악이 끊기자 마음이 더 시끄러워졌습니다. 침묵이란 때로 노래보다 잔인했어요. 신호등 앞에서 차가 멈췄습니다. 도윤은 백미러를 봤어요. 거울 속엔 텅 빈 뒷자리가 보였죠. 한때 민주가 앉아있던 자리였습니다. 이제 그곳엔 아무도 없었어요. 그는 한숨을 내쉬며 차를 몰았어요. 도로 끝에 편의점 불빛이 보였습니다. 도윤은 차를 세우고 커피를 하나 샀습니다. 따뜻한 종이컵을 들었을 때 문득 오래전의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그날도 민주가 잠깐 세워달라 했었죠. 편의점 앞 가로등 밑에서 그녀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도윤 씨, 커피 하나 드세요. 그 미소가 참 따뜻했어요. 지금 손에 든 커피는 그때와 같은 브랜드였지만 향이 이상하리만큼 썼습니다. 옹기는 같은데 마음은 달랐죠. 도윤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쓴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그 쓴맛은 커피 때문이 아니라 그녀와 나눈 기억이 식어버린 탁 같았어요. 차에 올라타자 라디오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였어요. 도윤은 창문 너머로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너무 밝아서 별빛이 설 자리가 없었죠. 그는 그때 알았어요. 사람의 마음도 그렇다는 걸요. 후회가 밝으면 희망은 숨을 곳이 없다는 걸요. 그날 밤 도윤은 한강 다리를 건넜습니다. 창문을 열자 찬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라디오를 껐지만 강물 소리가 멜로디처럼 들렸습니다. 불빛이 강 위에 일렁이며 부서졌어요. 외로움보다 무서운 건 양심이 만든 불안이었죠. 그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민주를 그리워한 게 아니었어요. 그녀 없이 혼자인 게 외로운 것도 아니었죠. 무서운 건 자기 안에 남은 죄의 그림자였습니다. 그 그림자가 이제는 밤보다 짙게 깔려 있었어요. 도윤은 창문을 닫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백미러 속으로 다리가 천천히 멀어졌습니다. 라디오를 켜지 않은 채 조용히 달렸어요. 침묵이 그의 벌 같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이제 정말 끝난 걸까요? 아니면 아직 끝나지 않은 걸까요? 답은 여전히 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시간은 흐르고 있었죠. 그 시간 속에서 도윤은 조금씩 조용히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여느 때처럼 대리운전을 하고 있었어요. 마지막 손님을 내려드리고 차를 잠시 세웠죠. 도시는 늦은 시각임에도 불빛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은 이상하게 어두웠어요. 휴대폰을 꺼내 호출 앱을 확인하려던 순간 화면에 알림이 떴습니다. 전화였어요. 발신자 이름을 보는 순간 도윤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서민주. 그 이름이 화면에 떠 있었죠. 몇 주 만에 보는 이름이었습니다. 도윤은 휴대폰을 든 채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어요. 벨소리가 한 번, 두 번 울렸습니다. 세 번째 신호가 넘어가려던 순간 그의 손이 스스로 움직였습니다. 여보세요. 짧은 정적 뒤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 씨. 그 목소리는 조심스럽고 조금 떨리고 있었어요. 오래간만이네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네, 그냥 연락드려도 될까 해서요. 민주의 말끝이 작게 흔들렸습니다. 괜찮습니다.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말 속엔 많은 게 담겨 있었죠. 한동안 아무 말도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차 안의 공기가 묘하게 뜨거워졌어요. 혹시 오늘 시간 되세요? 민주의 말이 조용히 이어졌습니다. 지금이요? 네. 오늘은 술 한 잔도 안 했어요. 그냥 보고 싶었어요. 그 한마디에 도윤의 마음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 속에는 설레임도 두려움도 함께 섞여 있었죠. 어디로 갈까요? 그가 물었습니다. 스스로도 놀라운 대답이었어요. 거절해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입이 먼저 열렸습니다. 예전에 갔던 언덕 기억하세요? 네, 기억합니다. 거기서 만나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도윤은 휴대폰을 내려다봤어요. 화면이 천천히 꺼졌습니다. 꺼진 화면 속에 잠시 자기 얼굴이 비쳤죠. 그 표정엔 설렘보다 불안이 더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도윤은 시동을 걸었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렸어요. 차는 천천히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차창을 따라 스쳤습니다. 라디오는 켜지 않았어요. 조용한 게 좋았습니다. 음악보다 침묵이 마음을 더 선명하게 만들었죠. 언덕길로 접어들자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도시의 소음이 멀어지고 바람소리만 들렸어요. 하늘엔 달이 떠 있었습니다. 보름달은 아니었지만 차창 안으로 부드럽게 빛이 스며들었죠. 그 빛이 도윤의 손등을 하얗게 물들였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그는 생각했어요. 다시 그녀를 만나는 게 옳은 일일까요? 이미 끝난 관계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언덕 꼭대기에 도착했어요. 도시는 멀리 내려다 보였고 불빛들이 반짝이며 강물처럼 흘러가고 있었죠. 도윤은 시동을 끄고 창문을 내렸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조금 떨어진 곳에 또 다른 차가 서 있었습니다. 민주의 차였죠. 그녀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달빛 아래 그녀의 얼굴이 또렷하게 드러났어요. 그 얼굴엔 반가움과 망설임이 함께 묻어 있었습니다. 오셨네요. 민주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네. 도윤이 대답했어요. 두 사람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달빛이 그들의 그림자를 길게 늘렸어요. 바람이 스쳐 지나가며 머리카락이 흔들렸죠. 춥지 않으세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잠깐만 있을게요. 민주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어요. 그녀는 난간의 기대 도시를 내려다봤습니다. 그 빛을 보며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 뒷모습엔 다시 시작될지도 모르는 무언가가 서려 있었죠. 도윤은 말없이 그녀 곁에 섰습니다. 두 사람 사이엔 바람만 오갔어요. 달빛이 그들의 어깨 위로 번졌습니다. 도윤은 그때 느꼈습니다. 이 밤은 아마 다시 시작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향하고 있다는 거리요. 하지만 그걸 알면서도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멀리서 자동차 한 대가 지나가며 불빛을 남겼습니다. 그 빛이 사라지자 다시 어둠과 달빛만 남았어요. 민주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이 말을 대신했습니다. 그 안에는 반가움도 미안함도 그리고 말하지 못한 불안이 섞여 있었죠. 두 사람은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달빛이 고요하게 그들 사이를 비추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빛 아래 또 하나의 밤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차에 앉아 있었어요. 도윤의 차였습니다. 엔진은 꺼졌지만 히터 바람이 은근히 돌고 있었죠. 창문엔 하얀 김이 서리고 그 위로 달빛이 번져 있었습니다. 밖은 고요했어요. 달빛만이 차 위를 부드럽게 덮고 있었죠. 민주는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그 시선 끝엔 멀리 흐릿한 도시 불빛이 있었죠. 도윤은 핸들을 잡은 채 말없이 앞을 보고 있었습니다. 도윤 씨, 민주가 조용히 말했어요. 네. 그날 병원 앞에서 누가 본 것 같아요. 도윤의 손이 멈췄어요. 심장이 짧게 뛰었습니다. 누가요? 남편 회사 사람이요. 확실하진 않지만 남편이 계속 묻더라고요. 민주의 목소리는 작게 떨렸습니다. 도윤은 잠시 눈을 감았어요. 차 안 공기가 잠깐 멈춘 듯 했죠. 그래서 연락도 못 드렸어요. 괜찮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어요. 하지만 그 안엔 억눌린 두려움이 묻어 있었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히터 소리만 희미하게 이어졌어요. 민주는 손끝을 모으며 말했습니다. 이젠 그만해야겠죠. 도윤은 그녀를 바라봤어요. 그 말이 맞다는 걸 알면서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야죠. 민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다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두려움보다 솔직함이 앞서 있었습니다. 근데요. 네. 그래도 솔직히 끌렸어요.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민주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남편은 요즘 늘 늦게 들어와요. 술 냄새를 풍기며 잠만 자죠. 하루 종일 말 한마디도 없이요. 그런데 도윤 씨는 제 얘기를 들어줬어요. 별것 아닌 이야기에도 고개를 끄덕여줬고 제가 외롭다고 느끼던 마음을 처음으로 알아봐준 사람이었어요. 그녀의 눈가가 젖어들었어요. 그 말은 고백이 아니라 오래된 외로움의 기록 같았습니다. 도윤은 숨을 들이켰어요. 민주 씨, 네, 저도 그랬어요.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백미러로 민주 씨를 볼 때마다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 웃음이 오래 남았죠. 민주는 고개를 숙였어요. 두 사람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 안엔 히터 소리만 남았어요. 하지만 도윤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주 씨는 박 부장님의 아내고 저는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이건 잘못된 길이에요. 민주는 눈을 감았어요. 그녀의 속눈썹 위로 작은 빛이 스쳤습니다. 달빛이었죠. 알아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엔 수많은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차창에 맺힌 김이 천천히 흘러내렸어요. 그 물방울이 마치 흘러내리는 눈물 같았습니다. 그럼 이제 정말 끝인가요? 민주가 물었어요.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끝이라 말해야 했지만 입술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네. 결국 그 한마디가 나왔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그녀가 조용히 차 문을 열었습니다. 찬 바람이 들어와 두 사람 사이를 갈랐어요. 도윤 씨, 네. 그동안 고마웠어요. 진심으로요. 그녀가 내렸습니다. 문이 닫히며 작은 바람이 일었죠. 도윤은 백미러로 그녀를 봤어요. 민주가 자기 차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그녀의 어깨 위로 흘렀습니다. 그 빛이 마지막 인사처럼 느껴졌어요. 도윤은 창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민주 씨, 그녀가 멈춰섰지만 돌아보진 않았어요. 조심히 가세요.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말 안엔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죠. 민주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습니다. 붉은 후미등이 달빛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도윤은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히터는 여전히 돌고 있었지만 그의 손끝은 차가웠습니다. 창문에 맺힌 김이 조금씩 사라졌어요. 이젠 숨결마저 차갑게 식어가는 것 같았죠. 도윤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차 위로 쏟아졌지만 마음은 더 깊은 어둠으로 가라앉았어요. 그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가 천천히 언덕을 내려갔어요. 백미러로 뒤를 봤지만 언덕 위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달빛만 조용히 내려앉고 있었죠. 라디오를 켰지만 음악은 잘 들리지 않았어요. 조수석이 텅 비어 있었기 때문이죠. 한때 그녀가 앉아있던 자리엔 이제 바람만 스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밤 두 사람의 마음은 달빛 아래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눴어요. 사랑이 아니라 서로의 외로움을 알아본 마음으로요. 며칠이 지나자 밤 공기가 한결 차가워졌습니다. 도윤은 다시 밤길에 나섰어요. 도시는 여전히 불빛으로 번져 있었지만
그 마음은 어딘가 비어 있었죠. 비가 갠 뒤라 도로 위가 젖어 있었어요. 가로등 불빛이 물 위에 번지며 길게 이어졌습니다. 차가 그 빛 사이를 천천히 지나갔어요. 호출이 떴습니다. 손님을 태우러 갔죠. 중년 남자였습니다. 술 냄새가 났어요. 어디로 가시나요? 여기요. 남자가 주소를 말했습니다. 도윤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백미러를 봤습니다. 뒷자리에 손님이 앉아 있었어요. 순간 낯익은 얼굴이 스쳤습니다. 민주였죠. 아니, 민주처럼 보였어요. 도윤은 고개를 저으며 다시 앞을 봤습니다. 차는 미끄러지듯 달렸어요. 손님은 말이 없었고 도윤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신호등 앞에 멈췄습니다. 빨간불 아래에서 그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저 멀리 편의점 불빛이 보였죠. 예전에 민주가 잠깐 세워주세요라 말하던 그곳이었어요. 그때의 웃음이 떠올랐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마음 한쪽이 아릿했어요. 신호가 바뀌자 차는 다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라디오를 켰어요. 잔잔한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외로운 밤엔 그대 생각나. 그 멜로디가 너무 익숙해서 도윤은 곧 라디오를 껐습니다. 음악이 멈췄지만 마음속에선 여전히 그 노래가 흐르고 있었죠. 가로등 불빛이 차창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빛 속에서 과거가 잠시 어른거렸어요. 민주의 목소리, 도윤 씨, 그 웃음, 고마워요. 이젠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억이었죠. 손님을 목적지에 내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이 닫히며 조용한 소리가 났어요. 다시 혼자였습니다. 차를 세우고 잠시 쉬었어요. 그때 빗방울이 창문에 떨어졌습니다. 유리 위를 천천히 흘러내렸죠. 그 물방울이 마치 시간처럼 느껴졌어요. 멈출 수 없고 되돌릴 수도 없는 시간 말이에요. 도윤은 백미러를 봤습니다. 뒷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었어요. 이제 그곳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사실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호출이 떴습니다. 도윤은 시동을 걸었어요. 타이어가 젖은 도로를 밀며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반복해서 차창에 스쳤죠. 빛과 어둠, 어둠과 빛. 그 속에서 도윤은 묵묵히 운전했습니다. 말없이 천천히 자기 자리로 돌아가듯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도시는 서서히 불을 껐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졌죠. 마지막 손님을 내려드린 뒤 도윤은 집으로 향했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도로는 여전히 젖어 있었어요. 타이어가 물을 미는 소리가 낮게 이어졌습니다. 신호등을 하나 지날 때 그는 조수석을 바라봤어요. 텅 비어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고요했습니다. 그 자리는 이제 영원히 비어 있을 거라는 걸 그는 조용히 받아들이고 있었죠. 집 근처에 도착해 차를 세웠습니다. 시동을 끄자 세상이 잠시 멈춘 듯 조용해졌어요. 도윤은 잠시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죠. 구름이 걷히며 별이 드러났습니다. 작은 별 하나가 은은히 빛나고 있었어요. 도윤은 작게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집으로, 그리고 내일로 향해요. 그날 밤도 그 이후의 밤도 도윤은 계속 운전했습니다. 길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죠. 그 끝이 어딘지 몰라도 그는 오늘도 그 길 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마지막 손님을 내려드리고 집으로 향했어요. 도로 위엔 밤비의 흔적이 남아 있었고 가로등 불빛이 물 위로 잔잔히 퍼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아직 잠들어 있었죠. 차 안은 고요했어요. 창문 너머로 새벽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멀리서 새 한 마리가 짧게 울었죠. 그 소리가 어쩐지 마음을 비우게 했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차를 몰았어요. 서두를 필요가 없었죠.
그저 이 고요한 시간을 느끼고 싶었습니다. 문득 조수석을 봤어요. 거기 무언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얀 손수건이었어요. 저번에 만났을 때 그녀가 두고 간 손수건 같았어요. 손끝에 닿자 그날의 공기와 온기가 잠시 되살아났죠. 도윤은 차를 세웠습니다. 손수건을 집어들었어요. 부드러운 천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그 감촉이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한참 동안 그것을 바라봤어요. 아무 말도 없는 천 조각이었지만 그 안엔 많은 게 담겨 있었죠. 그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이 나를 흔든 게 아니었어. 내 외로움이 그 마음에 기대려 했던 거였어요. 그 깨달음이 마음속을 스쳤습니다. 아팠지만 진실이었어요. 도윤은 혼자였어요. 어머니는 연세가 많으셨고 친구는 많지 않았죠. 회사에선 그저 묵묵한 직원이었어요. 밤마다 남의 차를 몰며 남의 삶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누구의 이야기도 듣고 누구의 한숨도 들었지만 그 누구도 그의 안으로 들어오진 않았죠. 그러다 민주를 만났어요. 그녀는 웃어주었고 도윤의 말에 귀를 기울여줬죠. 그게 좋았어요. 누군가 자신을 봐주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었어요. 끌림도 운명도 아니었죠. 그저 외로움이 외로움을 찾아간 시간이었어요. 서로의 빈자리를 잠시 채워준 것뿐이었죠. 도윤은 손수건을 다시 조수석에 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죠. 구름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며 도시를 깨웠습니다. 그 빛이 유리창 위의 물방울을 하나씩 지워갔어요. 마치 마음의 그림자를 걷어내듯이요. 도윤은 깊게 숨을 들이켰어요. 차 안 공기가 새벽처럼 맑게 느껴졌습니다. 이젠 공기의 빈자리도 낯설지 않았어요. 혼자라는 사실이 조용히 마음에 내려앉았죠. 차를 다시 움직였어요. 이제 집이 가까워졌습니다. 도윤은 차를 세우고 시동을 껐어요. 글러브 박스를 열고 손수건을 넣었습니다. 그냥 버릴 순 없었지만 계속 바라볼 필요도 없었죠. 차에서 내렸습니다.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흘러가며 그 뒤로 푸른 하늘이 드러났죠. 그 빛이 차가운 공기 위로 부드럽게 번졌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순간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어요. 도윤은 천천히 집으로 걸어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집안엔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어머니의 방에선 잔잔한 숨소리만 들렸죠. 도윤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창문을 열었습니다. 새벽 바람이 커튼을 살짝 흔들었어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죠. 그날 밤의 일들이 스쳤습니다. 민주의 웃음, 그 눈빛, 그 말투. 이젠 모두 먼 기억이 되었어요. 따뜻했지만 돌아갈 수 없는 시간들이었죠. 도윤은 천천히 잠에 들었습니다. 그는 꿈을 꿨습니다. 넓은 도로를 달리는 꿈이었어요. 조수석엔 아무도 없었죠. 하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창문 밖으로 끝없는 풍경이 펼쳐졌고 바람이 얼굴을 스치며 속삭였어요. 괜찮아요. 그렇게 말하는 듯 했죠. 도윤은 그 길을 계속 달렸어요. 어디로 가는지는 몰랐지만 괜찮았습니다. 길은 계속 이어지고 있었고 그는 그 위를 묵묵히 달리고 있었어요. 손수건은 글러브 박스 안에 남았습니다. 언젠가 꺼낼지 영영 그곳에 둘지는 알 수 없었죠.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도윤이 이제 알게 됐다는 거였어요. 사랑이 아니라 이해로, 후회가 아니라 평온으로요. 사람은 누구나 외로움을 품고 살아가요. 그 외로움이 잘못은 아니죠. 다만 그 외로움에 흔들릴 때 스스로를 잃지 않는 게 중요하단 걸 이제야 알게 된 거예요. 새벽은 완전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윤의 하루가 다시 시작되고 있었죠.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도윤 씨처럼 마음이 흔들렸던 적 누구나 한 번쯤은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감정보다 서로가 어떻게 마음을 지켜내느냐겠죠. 그게 결국 인생의 경험이자 교훈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엔 또 다른 인생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시니어 화이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